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느 시기에 어디를 사야 할까? 사회초년생에게 추천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초년생이 생각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살 아파트가 직장에서 가까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깔끔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즉 극장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산 아파트가 기왕이면 향후 5년, 10년 그 이후에도 좀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교통 환경이나 신축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생활 편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투자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문제는 교통환경이나 신축이 반영된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가 반영된 강남을 예로 들어 볼 수 있겠고, 곳곳에 서울이든 어디든 중심가 부분들은 여전히 비싸고요.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뭐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제 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투기 자본이 좀 몰리기 때문에 여전히 또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곳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 비싸다라는 좀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안 직장인 A씨는 좀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현재 서울 지역 웬만한 아파트 값이 8억에서 10억에 육박을 하니까 내가 연봉을 모아서 뭐 20년, 30년 모아봤자 겨우 될까 말까. 근데 그 사이에 또 올라버릴 것 같고, 아파트 값이. 그래서 살 가능성이 없고, 아파트를 사서 산다라는 건 뭐 금수저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글렀다. 나는 저주받은 세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저는 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비싼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냥 불편하게 싸고 안 좋고 후진 아파트에 좀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는 맞습니다. 싼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는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비싸고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면은 돈 많이 벌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냐? 그냥 죽도록 노력을 하면 되느냐? 근데 하지만 돈은 노력을 한다라고 벌리지가 않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노력을 하지 마시고 현재는 싸지만 앞으로 비싸질 아파트를 사야 하고, 이런 비싸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안목, 센스를 좀 가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노력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든 뭐든 소득을 통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항상 노력은 하는 건 기본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비싸질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센스를 좀 가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오래된 아파트, 구축이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있고요. 저기 새로 지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사시겠습니까? 자, 결론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아파트를 사셔야 되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 신축은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음 장에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라는 건 제가 건물값이 있고요. 땅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합이 아파트 값이 되게 되는데요. 건물값이라는 거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값이 쌉니다.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아주 후지고 녹물 나오고 난방 안 되고 외풍 심하고 층간소음 안 되고, 그래서 건물값은 거의 싸거든요. 하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현재 건물값은 0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깝지만 미래 재건축할 때 그 가치 상승폭, 가격 상승폭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땅값 같은 경우에는 4, 50년 전부터 이런 국가계획에 의해서 입지가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값이나 가치가 쉽게 변화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하철이 놓여진 지역이나 버스, 그리고 공원, 도로 등 대규모 국토계획에 의한 입지 가치는 쉽게 변화하기가 힘들고요. 또 학교가 명문 학교들이 몰려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도 학교 위치 쉽게 변화지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쉽게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입지 가치로서 반영이 되고 쉽게 이 부분이 바뀌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대치동 같이요. 그리고 그 국가계획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는 한강, 하천, 공원은 그대로 자연 공간이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드러내서 치워버리거나 새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의 녹지 공간에 의한 생활 쾌적성 역시도 입지 가치에 반영이 되고 변화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입지는 좋아서 땅값은 가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아파트 같이 건물값이 오래돼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살아야겠죠. 그래서 입지가 좋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 좋지만 건물값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안 좋지만 미래 좋아질 수 있는 가치에 좀 베팅을 하시라라고 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 베팅을 하느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서 좀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역세권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입지 가치가 반영돼서 땅값은 어느 정도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는 지금 가치가 좀 건물값이 오래된 거 뭐 신축 상관없이 저평가를 받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제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는 뭐 삼성 레미안이든 뭐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워낙에 소규모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조금 사시기 때문에 요런 브랜드 네이밍 차원에 있어서도 어떤 브랜드를 갖다 붙여도 약간 널리 알려지거나 이렇게 수요가 몰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에 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에 있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를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추진 중인 빌라 또는 아파트입니다.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 대기업 등이 입주 예정인 지역의 빌라 아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는 이제 그 지역의 주변에 직장인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미래가 되게 된다면 소득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 대거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의 입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자산이나 소득을 계속 버시는 분들이 그 주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기업이 입주하게 된다면 그 주변 지역에 빌라나 아파트들이 상승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나 화성, 뭐 기흥 이런 지역도 삼성 때문에 지금 좀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지역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요 부분들이 반영된 지역을 좀 살펴보면 서울 지도상에서 먼저 과천 지역, 과천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한국가스공사나 KT, MBN, SKT&D, GS 리테일 등 천여 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과천이 서울 근접성에서 어느 정도 괜찮아서 뭐 부촌이란 이미지도 있었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게 이제 주변에 고소득 직장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과천 지식산업단지 쪽은 아파트 값이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곡인데요. 역시 LG화학이나 뭐 코오롱, 이랜드, 에소일 등 12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현재 마곡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도 상당히 반영이 되겠고요. 이러한 지역들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세권에 있어서 이제 그 서북 쪽에 신림선이 이제 22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보라매역 이렇게 쭉 거쳐서 신림역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이제 지하철이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역과 동탄 간의 광역급행 철도가 또 21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수서 거쳐서 판교, 용인, 동탄, 지제까지 이어지는
좀 철도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역세권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요. 이러한 예시들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을 계속 물색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실 수 있는 센스 그런 걸 갖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역세권이면서 나홀로 아파트이면서 약간 재건축 등이 추진이 기대되는 지역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신림선에서 저는 보라매역 쪽을 좀 주목을 했는데요. 자, 보라매역이 여기 있고요. 요 근처에 요런 작은 아파트나 요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 500m 거리에 있지만 요 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를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매매가가 6에서 7억 선이고요. 보라매역에서 500m 거리. 특히 요 보라매역 500m 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선이 이제 여의도랑 연결을 되게 되는데 여의도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 거의 뭐 이제 주거지로 한강 건너 강북 쪽에 마포나 공덕이나 막 용산 쪽으로 해서 이런 식의 주거지를 많이 찾으셨는데 만약에 신림선이 연결이 되게 된다면 보라매역 두 정거장이죠. 두세 정거장 정도 돼서 약 뭐 3, 4km 내 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직장인 분들이 당장 찾을 지역으로 보라매역이 좀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 4동이라서 약간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용적률이 221%라서 리모델링 기대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연한이 15년은 이미 지났고 약 2025년 정도 되시면 재건축 연한인 30년도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다른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이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대감이 좀 더 있지 않나 생각돼서 예시로 이렇게 좀 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 비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알아보면 먼저 매수 금액이 매수가가 6억에 그리고 취득세 2.2%, 이제 등록세가 1% 해서 3.2% 돼서 1,920만 원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개비가 0.5%에서 300만 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총액이 6억 2,220만 원이 들게 되는데요. 아, 이것도 비싸지 않느냐? 6, 7억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개 땡겨 와야겠죠. 이제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현재 본인이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저축에 하셔서 하는 비용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실 겁니다. 거기에 결혼할 때 배우자 지원하는 8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현재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의 최고 한도가 LTV 40%예요. 그래서 40%를 적용하게 된다면 2.4억 정도 얻으셔서 6억 2천만 원 정도 마련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첫 번째가 결혼 시 배우자 지원 8천만 원. 아니, 누가 여자가 요새 8천만 원을 들고 오겠느냐? 그리고 부모님께서 1억 5천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빼고 찾으실 수 있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의 주요 역세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재건축 가치나 이런 입지 가치, 뭐 직주 근접성, 여의도와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 6억 선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분이나 부모님 지원이 없을 때는 경기도 쪽에서도 이런 직장 가깝고 나홀로의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용적률이 낮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이 되는 아파트들 찾으시면 3, 4억대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요런 지역들에 대해서 더 분석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이제 합리적인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스크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대출 비용이 2.4억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회 초년생이시고 앞으로 연봉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대출 비용이 1억 6천이면 원금 빼고 한 35만 원 월 그 정도 들게 되고요. 2억 4천이면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게 되겠죠. 근데 50만 원이면 1년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은 6천만 원이겠죠. 최소한 10년 동안
이렇게 이런 조건에 의해서 고른 아파트가 6천만 원 이상은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2.4억에 대한 부담 비용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욱이 대출이 있게 되면은 본인이 더 아껴 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대출은 아, 많은 부분이 아니다. 현재 사회초년생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출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옛날에는 LTV가 70%였거든요. 40%가 아니라 그때는 좀 부담이 되셨겠지만 현재 40% 수준에서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잘 이제 사례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제 가치가 미래가 좋아질 곳 이거 잘 사셔서 이제 본인의 근로소득 외에도 투자해서 얻는 이득 이렇게 아파트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가치를 얻는 이득을 통해서 앞으로 부자 되시길 좀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쪽쪽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